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가 직접 그의 필체로 쓴 황국신민의 서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은 아동용으로, 왼쪽의 내용은 성인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것으로 공통의 내용들은 결국 우리들은 일본 제국의 신화된 백성으로서 마음을 합해서 천황폐하의 충의를 다한다라는 내용을 맹세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은 조선총독부 항무국 사회과장이었던 김대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각 학교, 직장, 마을 회관에 이것이 보내져서 아침마다 봉창을 하도록 했고, 이를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면 벌금이나 태형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것이 황국신민의 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주도했었던 당시 조선 총독은 미나미 지로로, 육군 대장 미나미 지로는 일찍이 조선군 사령관을 거쳐서 만주국의 관동군 사령관을 끝내고 1936년 제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한 이래로 근 6년간 조선을 통치하면서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식민지 조선의 천황폐하를 모시겠다는 거죠. 이 행차하시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배에 저항을 하고 있던 조선인들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서 내지인과 조선인이 하나가 되도록, 즉 내지인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 이론적 근거로서 동저동근론, 조상이 하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말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를 상용하도록 했고, 신사참배와 창씨 계명 등을 강요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 자체를 아예 말살하고 철저하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 속에 예속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천황폐하게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을 통치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후에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던 이 미나미 지로의 이런 조선 총지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 바로 이 1940년이라는 해는 일본 역사에서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로 이렇게 삼아 왔었습니다. 특히 일본 군부에서는 그들의 창세 역사 속에서 진무왕에서 시작되었던 기원전 660년으로부터 바로 1940년은 2600년이 되는 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라고 봤고요. 이를 기념해서 그들의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펴나가는 대륙 침략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삼았고요. 이를 기념해서 붙여졌던 대표적인 바로 비행기가 제로센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에 의해서 진주만 급습을 했었던 바로 이 제로센의 제로라는 것이 바로 2600년의 이 제로를 따서 붙여진 전투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군의 개인 화기, 주력 화기가 바로 아리시카 소총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소총에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193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구구식 소총이 되겠는데, 이 1939년이 바로 2600주년이 되는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99년에 써서 구구식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륙 침략을 위한, 세계 정복을 위한 이러한 침략 전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의 침략성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이 만주국, 괴뢰 정부였던 만주국의 지배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만주국의 깃발을 보게 되면 이렇게 5가지 색깔로 되어 있었고, 그 5가지가 바로 5 민족을 의미하는데, 황색의 일본족과 만주족, 한족, 한민족, 몽골족, 이 5민족은 서로 협조해서 팔괭이로 3개를 한 지붕 아래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바로 일본족이 있어요.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대동아 공영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작용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은 형님나라, 큰 형님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만주국의 경영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논리들을 우리 조선 지배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켰고, 그러한 논리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미나미 지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서울에서 어디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바로 인왕산 자락의 치마바위 밑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위에 새기도록 한 것이죠. 지금은 그 글씨들을 다 파해버려서 지금은 이렇게 파헤친 모습만을 글씨는 볼 수 없습니다만, 원래 이 자리에 동아 청년 단결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바로 흥아 유신 기념탑이라고 하는, 그가 또 세웠던 이런 석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시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유신 정치를 펴야 된다는 거죠. 이를 기념하는 비를 세웠다는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침략 전쟁을 묘하고 결국 조선을 그들의 침략 전쟁에 한마디로 볼모로 삼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실시했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우리는 신화된 백성이라는 것을 선서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다. 마음을 합하여서 천황폐하의 충의를 다한다는 이런 맹세를 늘 하도록 했었던 것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빛나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어를, 일본어를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실천하도록 했고요. 자, 이런 남산에 있었던 조선 신군과 같은 곳에 이렇게 단체 참배를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성 자체를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순화되도록 강요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신궁 입구에 이 당시에 바로 이런 신민의 비를 새긴 비를 세움으로써 한국 신민의 이 서사를 새긴 기둥을 이와 같이 세워둠으로써 조선인들은 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신화된 백성임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국 곳곳마다 이러한 비를 세움으로써 강요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 신문 기사에 보게 되면 영원부의 새로운 사적이라고 해서 오늘 이러한 기념비를 제막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내선 일체의 정서를 표현하는 빛나는 바로 이 황국 신민의 서사주의 그런 의미를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황국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황국은 천황에 다스리는 나라의 신화된 백성이라는 의미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을 하고 황국 신민에서 국민을 땀으로써 결국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화와 백성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라는 의미가 되게 되었고, 이것이 더 발전해 나가게 되면 전시에 동원되어 결국 황국을 위한 군인들을 양성하는 공간으로서 결국 국민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은 다 우리들의 적이고, 이를 무찌르기 위해서 결국 육군 소년병 학교 같은 데에 스스로 자원 입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근간에 바로 황국 신민의 서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념비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흔적들은 해방 이후에 전부 파괴되고 그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으나, 최근에 이 남산 일대의 한양 도성을 재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로 이 터가 발굴이 되었고요. 이 터가 오늘날 한양도성이 복원되고 난 뒤에 그곳이 있었던 자리에 황국 신민의 서사 지주의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겨짐으로써 이 황국 신민의 서사 이래로 이들이 군국주의 국가인 대일본 제국을 형성하기 위한 침략 전쟁에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했었던 바로 그러한 예를 기억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장소로 이 표지석이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황국신민의 서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